장 변호사님한테 궁금한 네네. 거는 통상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많이 돼보셨으니까 네네. 만약에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이런 윤리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은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장 교체를 원합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원하고요. 이거는 네.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여기서의 더 문제는 이 내란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맞아요. 헌법의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아주 뭐 국가기밀이나 예외적인 그렇죠. 상황일 때 네.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씨 재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상원, 김용현 이런 이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재판도 연이어서 5번을 다 비공개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비공개가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예 방청을 불가능하게 한 거죠. 불가능하게 네. 했고 증인들의 변호인 배석까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대단히 과도한 거예요. 그럼 이 과도한 게 과연 왜 그럴 것인가. 제가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가 과거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이를테면 직위원 이랬을 때 그 당시에 이른바 우파 아스팔트 세력이 뭐라 그랬냐면 화교라고 그랬었어요. 이름이 중국 특이하다. 크기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쪽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게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네.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실제로 이게 그냥 해소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날부터 날까지 계산을 다 해요. 대검에서도 윤석열 씨만 시간부터 시간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풀어준 다음에 네. 지침 내려달라. 그럼 우리 어떻게 영장 청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원래대로 해. 날부터 날까지. 사법시험 문제 풀 때도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명한테만 예외적으로 하고 본인이 주석 썼을 때도 날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했는데 술자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히 술자리 의혹이 아니라 덜미 잡혔나? 이걸 오히려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이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들은 얘기 없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본인이 사법부에 너무 끼친 누가 크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잠시라도 본인이 빠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진 공개 전입니다만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응대를 합니다. 중요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걸렸던 단어는 네. 판사 뒷조사라고 이 사안을 네. 본인 스스로가 규정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판사 뒷조사라는 얘기도 저도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봤는데 왜냐하면 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기한 네.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찰이 강남에 룸살롱을 한번 단속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속을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예. 내사를 했던 걸로. 내사 알고 비슷하게 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지기현 판사라는 이름이 이제 올라왔던 것이고, 네. 이제 그때는 몰랐겠죠. 왜냐하면 뭐 그냥 판사가 뭐 있나 보다. 내리니까,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 저 용산 쪽에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변호인단 쪽이 됐든 대응 방안이 마련하는 쪽이 됐든 그쪽으로 이 이름이 흘러갔다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윤석열의 어떤 그런 석방, 네. 탈출 어떤 그런 그 해결 방법이 모색이 됐던 거 아니냐. 이게 설의 수준이지만 그렇죠.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마스터 플랜을 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이 지기현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용산이라든가 아크로비스타 쪽에서 이제 약점을 잡고 이용한 어떤 그런 의혹이다. 네. 나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기현 판사의 그 판사 뒷조사 네. 그게 좀 요상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제기에는. 저는 좀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은 꼭 무리한 짓을 합니다. 무리한 거짓말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식을 굉장히 뛰어넘는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가 했던 행동들이 다 그랬어요. 사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판단했던 것도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고 그렇죠. 절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고 이번에 자기는 삼겹살하고 소주만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중요한 내란 재판에서 굳이 그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바로 이건 반박이 가능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자기가 맡은 재판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저는 뭔가 굉장히 지금 본인도 다급하고 큰 죄를 오히려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 무리수 속에서 오늘 이제 법정에 또 법원 포토라인에 섰던 윤석열의 표정은 굉장히 네. 담담한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냥 스치듯이 또 지나가면서 아무 응대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의원님? 글쎄 새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면은 이 대선의 한복판에 본인이 무대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지금 김문수 선거 운동을 한 겁니다. 최근에 며칠간의 행태. 맞아요. 네. 예, 그 사실 이런 건 법에 저촉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히 선거 운동을 한 거고 뭐 지지해달라. 그리고 뭐 자유 세력이 뭐 승리해야 된다. 중요한 선거다. 완전히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탈당도 그걸 위한 차원이라고 이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판부로 가도 그 법정 앞에서 역시 그와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겠죠. 일단은 본인이 재판에 이렇게 그 출석하는 이 모습 하나도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내 당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탈당하면 지지층 다 빠져나올 텐데 어떡할래? 그래서 못 나오게 잠금 장치는 하고 나갈게. 네. 이것까지 다 해준 거니까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내 가두리 양식장이요. 내가 뿌려주는 사료 먹어. 아 근데 저는 오늘 그 라이브로 중계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도착하기 전에 네. 그 몇몇 지지자들이 네. 거기서 계속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도 처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뭐라고? 어. 근데 바꾼데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지하로 모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하로 모셔라. 잠깐만요. 지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하로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하로 모셔라? 저거 지하로 파묻으라는 얘기. 아니 여기는 좀 다르게 들은 거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저는 지기현 판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죠.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하로 모셔라. 야, 제가 거기까지는 지기현의 성향 분석 후 지하로 모셔라. 같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무슨 같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보다 몇 수 위십니다. 진짜 대단한 해석인데. 지하로 모시는 판결은 사형밖에 없잖아. 그건 너무 끔찍한데. 네,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 판사에게 향한 일성이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서도 한 얘기를 들어보고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탈당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진짜로 탈당한 게 아니고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당에 미안해서 본인이 탈당할 것 같으면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런 것도 못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탈당이 웬 말입니까? 진짜 제명했어야죠. 출당했어야죠. 그러면서 지금도 거의 체제전쟁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지지도 하고 거의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제전쟁이에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지금 이 시스템을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그렇죠. 12월 3일 밤은 대한민국의 그냥 평온한 밤이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무탈하게 넘어가는 밤에 혼자 망상에 근거해가지고 국회로 선관위로 거리로 군을 보낸 거예요. 무장한 군을. 이러면서 무슨 체제 운운합니까? 감히 어떻게 국민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니 그리고 거예요. 윤석열의 탈당 이심을 믿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의 탈당과 무섭게 같은 시간에 다가왔던 일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우리 김계리 씨가 입당 신청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누군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윤석열 씨의 탈당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그 지금 김문수 선대위 있잖아요. 네. 그 김문수 선대위의 핵심 멤버들이 윤석열 씨가 후보로 대선 후보로 있을 때 선대위에 네. 거의 그 멤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에서 후보가 김문수 정도로 바뀐 것뿐이고 네. 그때 당시 핵심 참모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 그대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굳이 탈당의 의미가 없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제가 좀 의심하는 그런 부분은 갑자기 탈당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탈당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점을 딱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흔히 말해서 정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30% 못 넘고 못 넘고 이른바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죠. 네. 그게 계속 이제 있으면서 확장? 그러니까 이게 중도 확장은커녕 보수를 제대로 이제 보수 쪽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대선 때까지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누구 책임론이 제기가 될까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책임론 제기될 거라고 당연히, 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론이 제기되기 전에 빨리 저는 손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은 뭐 저리 가라는 거죠.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나간 자리에 이제 김계리가 자기가 들어오겠다며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던진 말이 되게 웃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통일당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자들이 놀랍다. 계속해서 자유통일당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로 보여 안타깝다. 국민의 입당 신청한 사람이 자유통일당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일부 지지층을 비판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 태극기 부대가 당을 점령하고 들어오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요 30%대라 그러셨는데 그게 윤석열 탄핵 반대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아, 수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결집했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탄핵 때 탄핵 반대 이 여론 구조가 그대로 지금 대선판에 투영이 된 거지 절대 다르게 재편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표는 그때 탄핵 반대 여론 그게 그대로 지지율로 굳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뭐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네. 이런 조금 일군의 정치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태세 전환을 막 빠르게 맞아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때 황교안 대표 때 막 치고 들어와 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와서 일단 딱 장악하고 헤게모니를 잡고 우리가 당의 어떤 막후 권력 뭐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꿈을 꾸고 들어온 것이다. 이건 그냥 개인의 입당이 아니다. 이런 점들 한번 아니 포인트로 그리고 보시면. 오늘 그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입후보했던 구주화 후보가 갑자기 또 드롭을 하면서 나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건 또 제가 같은 봤을 때 맥락이에요. 김계리 변호사의 그 말하고 발언과 이 구주화 후보의 드롭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이게 과연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걸까?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밑에서 뭔가 물밑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치기가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김계리 그 변호사는 네. 윤석열의 대리인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주화 변호사는 김용현의 대리인입니다. 맞아요. 네. 윤석열과 김용현 어떤 사이입니까? 아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완전 아니겠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막 무리하게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을 때 지도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김문수가 정말로 우리의 후보가 되면 역 M&A 당할 거란 공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통일당으로부터.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이 광화문 세력과 우리 손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관훈 토론에서 의병이라고까지 치하를 의병, 했기 네. 때문에 이게 절여는커녕 지금 김계리 왜 들어옵니까? 한동훈 잡으러 들어온다는 걸 숨기지 않아요. 구주와 김문수 후보 하겠다면서 지금 제가 만난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은 네. 정말 그 누구보다 민주당 후보보다 누구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네. 사감으로.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자가 지금 또 유세를 한다라고 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나 그 꼴은 못 보겠다. 장해찬도 넣고 김계리도 넣고 한번 주저앉혀보자. 이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이 후보는 물론이고 네.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뭐 장해찬 이런 사람들 김계리 네. 변호사부터 네. 이 사람들은 대선에는 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끝나고 자기 정치.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한동훈이 지금 계속 당원 가입하라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네. 못 풀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돈다는 거죠 지금. 그 네.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김계리 투입하고 장해찬 투입하고 이래서 일종의 지금 약간 내전 상태죠. 또 네.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이 선대위원장직을 안 맡으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요구 사항 하나가 윤석열 탈당.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계엄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세 번째가 정광훈 목사하고의 맞아요. 절연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극우 세력들 관계 끊어라 이거죠. 이걸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쪽을 손을 잡는다는 거는 그 한동훈 지지율에 필요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누가 누굴 나가라 그러는 거야.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야. 네. 이런 식의 이제 아니 그래서 내일 한동훈 후보가 내일부터 유세에 나서기는 합니다. 네. 동선이 정말 재밌는 게 내일 어디를 가냐? 부산 광안리를 가거든요. 광안리는 행정구역상 수영구입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냐? 장해찬을 공천 취소한 지역에 첫 유세 운동을 가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그렇구나.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아. 내전이라니까요. 모든 동선이 아마 한동훈의 동선은 그렇게 짜여질 겁니다. 그럼 장해찬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화요일 날은 내일 수영구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일 어디 가느냐? 대구 서문시장에 가는데 서문시장의 행정구역이 대구 중남구입니다. 거긴 누구냐? 도태우가 잘린대야. 그렇게 일정을 짜놨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니, 왜냐면 예전이네. 네. 그 당시에 당대표 같은 그 전국을 돌 때 그때 막 장예찬 씨랑 총선 때였구나. 장예찬 씨랑 막 갈등을 겪으니까 장예찬 지역구만 빼고 갔었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이번에는 직면할까봐. 근데 이제는 보란 듯이 가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네. 점점이 찍으면서 본인의 정치를 하는 건데 이제 당권과 관련해서 전당대회 때 뭐 놀고 있겠습니까? 자기도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얄미울 것 같은 거예요. 친윤 아니어도 얄밉죠. 당원들 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거 김문수 옆에는 안 서겠다고 하면서 자기 정치하면서 전국을 누비네 그러면서 뭐 팬들 만나고 셀카 찍고 이게 근데 정치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고깃집 했잖아요. 가끔 이제 가족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다가 이제 컴플레인이 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난 긴장하죠. 큰일 잘못됐나? 큰일 났네 이거. 소문 나면 이거 가게 탕일 텐데 걱정해서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가족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갖고 컴플레인 하냐고. 서로 뭐 자기네들끼리 엄청 싸워. 그럼 내가 옆에 안 서 있어도 모를 것 같아. 이미 왜 컴플레인 했는지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가족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쭉 기사를 쭉 보면서 네. 아침에 보다가 빵 터졌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 조선일보 기사. 이게 이 내막이 지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전쟁이거든요. 그렇지. 네. 이게 무슨 대선 운동 김문수 나도 그 기사 후보를 봤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는 정말 용감하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썼는데 그러니까. 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제 우리는 한 팀. 야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 더 쐐기를 박아드리면은 그럼 목요일 날은 어디를 가냐? 청주 잘 아시죠? 청주의 육거리 시장을 갑니다. 네. 거기 상당구죠. 거기서 누가 공천을 못 받았냐? 누구죠? 윤석열 변호인 윤곽근이 못 받은 데 가요. 그렇죠. 한동훈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네. 의미가 다 있어. 이거는 선거를 돕겠다는 게 아니고 나 어떻게 해? 가만 안 두겠다는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참 아주 별걸 다 조사해가지고 그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 보면 나는 좀 희한하다는 느낌이 같이 드네. 방송한 지 몇 개월 됐죠? 처음 기자 같아. 처음 기자 같아. 왜 이래요? 정치부에서 유명한 기자예요. 난 몰랐지. 그 청주 상당은 제가 출마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알죠 윤곽근 얼마 전에 저 고소한다고 난리쳤어요. 그래요? 왜요? 제가 왜 개업날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네네. 윤석열 나오는데 군사 경찰이 밖에 서 있는데 네. 윤석열 지나갈 때 술 냄새 났다고 까버렸잖아요. 그거 고발한다고 난리쳤는데 박지원 의원하고 나하고 둘을 그랬군요. 네. 그 입틀막 하겠다는 거죠. 가짜 뉴스라고 술 마시지 않았는데 마셨다고? 그랬는데 고발이 안 들어왔어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내 윤곽근을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같은 동네에서 선거 치렀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밖으로 자기 우세 세우려고 한 거고. 그리고 또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총선 전에 자기가 출마 지역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 네.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네. 자기 말에 사투리를 잘 보라 그랬어.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거든. 그래서 그때 지역구를 그쪽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네. 본인 지역구를. 그러다 음. 불출마로 바꾼 거야.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보면은 한쪽 면만 해석하지 마시고 네. 한동훈은 또 자기가 또 애착이 가는데 이렇게 또 미리 그때 찍어놨던 데를 또 지금 다는 거거든요. 요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후보만 이렇게 애타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보면은 지금 애를 하와이 엄청 가셨는데 이것도 참 웃기면서 선거가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와이 가서 선대위 합류해달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데려온들 아니 서로 너무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谁뽑았을까? 사다리 탔나? 서로 너무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석이 형 설득이 안 된다고 눌러 앉으면 되잖아 그냥. 아니 그래서 몇십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4명이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4명일까? 저는 뭐 그런 쪽 그 MBC 그 앵커 갔구만. 이성배. 그래서 이성배 이게 아나운서. 저 그냥 4명이 갈 수도 있지. 왜 근데 아니 4명은 골프 치기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실제로 굳이 4명이 갈 필요가 없는데 네.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우스개 얘기까지 나와요. 저 계엄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윤석열이 전화해서 4시 들어가서 한 명씩 끌고 나오라. 4인 1조 체계. 야 그거 정확하네. 4인일조 원칙을 얘기를 했어 실제로. 끌고 나오려면은 네, 집에서 4시 한 명씩 들고 나오라. 근데 이거는 뭐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끌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의미가 있는 그렇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홍준표 전 시장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때 노무현 따라서 꼬마 민주당에 갔더라면 또 뭐요? 저기 김대중 총재한테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그때 영입 제안도 받았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다. 근데 검찰에서 핍박 받아가지고 살려고 YS 밑으로 간 거다. 그 얘기 누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엔 정례미가 다 떨어졌어. 내가 수십 년간 뒤청소만 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보니까 이게 이 수위가 높은 협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비사가 났어요. 민주당에서 영입 작업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이번 선대위로 영입 작업했는데 회심의 일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중앙일보가 오늘 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총하고 자주포 다 들고 월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미 핵심 지지층들은 다 넘어왔고. 다 넘어왔고. 네. 그리고 본인 SNS 프로필 사진도 엄청 시퍼렇게 바꿨던데. 파란 넥타이 메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코미디가 사태가 따로 아니라니까. 있어.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 보수의 심장이 무너져요. 이 양반은 저 대구시장도 한 양반이고 그 바로 직전에. 쪽에서 인기가 좋다고. 맞아요. 네. 지금 이 사태가 말입니다. 계엄 때 그 노상원 수첩의 좌파의 근원을 붕괴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좌파에. 맞아요.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일격을 가하려던 그걸 자기들이 지금 얻어맞은 당하고 거야. 있는 거네요. 보수의 근원이 붕괴되는 이 사태로 돼버린 거거든. 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안 했는데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홍준표 전 시장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이제 김문수의 손편지까지 나왔다는데 손편지 이런 걸로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옛날에 린다 김이 루비 로비스트 할 때 그때 반드시 보라색 펜으로 썼다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 이양호 국방장관을 네. 그 완전히 이렇게 네, 막 자기 포섭하려고. 우군화했잖아요. 그래서 린다 김 사건이 96년에 터져요. 그래가지고 YS 총회를 봤던 국방장관이 하루아침에 이제 범법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불륜 스캔들로 몰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 처벌은 거의 없었다. 불륜 스캔들로 가면, 네. 그래서 그걸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망명간대가 하와이야. 이양호 이양호 장관이 망명간대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그렇네. 네. 예. 권좌에서 내려와서 망명간대가 하와이. 그렇네. 항상 저 해변은 국내에서 친구에서 장동건을 보내려고 했던 것도 하와이야. 하와이야. 그러면 이번에 4명이 가잖아. 음. 그러면은 그 와이키키 해변이 아름다워요. 바람이 세.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사진 찍을 때 바람이 세서 애를 많이 먹어 이거 안 날아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서로 잡아주고 이러면서 네네. 이게 이제 스토리가 네, 그렇네요. 네.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럴 때 이제 시장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망명지에서의 추억. 네. 이거 계보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그렇네, 얘기가. 그렇네. 하와이 역사가 네. 있네요. 하와이 역사.